한때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극적인 소재와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에 1시간 러닝타임의 단편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륜을 주제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막장으로서의 MSG가 가미되어 열혈한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케이블 TV나 여러 방송 플랫폼에서 비슷한 부부 문제나 외도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다음 시즌의 제작은 불투명하지만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타이틀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돈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집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와 갈등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의 삶과 함께 가는 걱정거리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 문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보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까지 당하는 새드엔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은 사실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관계에서 요령이 필요하듯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배우자와의 이별이 아닌 회복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영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JNK 탐정사무소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가 당장의 용서는 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상간자를 공략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을 배우자의 바람 문제와 증거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해오면서 절대불변의 진리라 말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배우자의 바람을 끝내게 하는 것에는 바람 피우는 배우자와의 다툼보다는 상간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던 하지 않든 간에 내 배우자와 바람 피운 대상자를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습니다. 찝찝하게 배우자가 알아서 끝낸다고 약속하여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감정의 응어리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상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여러분이 전화해서 따지고 경고를 하는 것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저희 JNK는 의뢰인분들이 효과적인 소송 전략으로 상간자를 떨어내는 많은 사례를 직접 눈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방법과 진행 절차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와 여러분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연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대로 준비하려면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이 상간자에게 전달이 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상간자들은 본인의 등본상의 주소지에 소장이 날아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반박은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는 불륜이 아니다 라거나 연인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결혼 사실을 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반박에 힘을 실기 위해서 상간자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법원을 통한 판결이 진행되며 위자료가 측정이 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JNK 탐정사무소가 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인지 강조한 이유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적게 330만원에서 많게 550만원인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름 있는 유명 로펌의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소송 비용과 성공보수금을 따로 측정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의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바람피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결혼 파탄의 사유가 상간자에게 있다는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저희 민간조사업체 JNK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위자료 금액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들의 불륜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간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불륜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입니다. 구구절절 애절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막상 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속내를 드러내는 상간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상간자가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거나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더 그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추궁해봐야 상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사가 되어 여러분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 몹을 잡아야만 게임이 끝나듯이 배우자를 붙잡아두는 것보다 상간자를 제대로 공략하여 한방 먹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 많은 상간자는 소송의 압박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상황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법리적인 해석과 상황을 들어봐야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희 JNK와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증거 수집에 대해서 일단 의논을 하고 확실한 증거 수집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지는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와 불륜의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노출되어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알게 된 경우 상황이 역전되거나 여러분이 형사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불륜 증거 수집을 앞두고 대비하셔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법적 지식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혼을 할 상황을 대비하여 재산을 현금화 시켜놓거나 여러분을 역으로 감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전에 상담을 했었던 한 아내분은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확실한데 증거를 잡으려고 수차례 쫓아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JNK 탐정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려서 증거 수집에는 성공을 하셨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바람 피우는 배우자의 이상행동이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에게 차량이나 집 내부에 카메라나 녹음기 등 감시하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해드린 결과 의뢰인의 차량에서 GPS 위치 추적 장비와 집 소파의 녹음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배우자의 바람을 잡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역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대비를 해놓는 바람둥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공부하고 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저희와 같은 불륜 문제 해결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서두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끝내고 상간자를 떨어내는 방법 중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증거가 가장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며 증거 수집을 앞두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티나게 의심하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의심되는 번호를 보게 된다면 바로 전화해서 묻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정황상의 의심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폭력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바람 피우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은 녹음 또는 신고 등으로 자료를 만드세요. 둘째,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나 시댁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가제는 개편이죠. 이외의 주의사항들은 세분화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추가 설명은 노출된 공간인 유튜브 상에서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상담을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JNK의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고통받는 여러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 피우는 배우자들이 보고 역이용할 수 있어서 말을 많이 아끼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실 것입니다. 그간의 바람으로 이혼한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현재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유지하면서 들키지 않는 불륜을 이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꼬리를 밟혀서 배우자와의 갈등과 싸움의 끝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당장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이혼을 원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온전한 사과가 없는 회복은 당연히 있을 수 없지만 당장의 바람에 중독되어 제정신이 아닌 배우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당장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이 갈라서게 만드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고 바람 중독 증상이 서서히 빠져나간 이후에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배우자 바람의 폭풍이 지나간 가정에서 아이의 부모로서의 의무만 유지한 채 생활하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희생만 했다고 자기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인지 계속 자문을 해보시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도움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